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살펴보기 전에,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릴게요. 그러면서 또 오늘 질문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뭐, 유나이티드 제약, 요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함께 드려볼게요. 주식은, 대응이죠. 내가 어떻게 좀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종목에서, 누구는 수익을 보고 누구는 손실을 봅니다. 네. 자, 최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경보제약, 종근당, 국전약품, 요 사례를 들어서 불과 며칠 안 됐어요. 발표 일정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하자. 진양산업이라는 종목은 최근에, 레드불 시그널이 포착이 뭐 되면서 꾸준하게 말씀드리다가 특히 아마 이게, 3월, 네, 요거 18일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진양산업이 맥점 자리였죠. 맥점 요 자리였습니다. 요 자리 특별 강의 때 말씀드리는 뭐 자리였고 지금 계속해서 발표일까지 달려 나간 거죠. 발표일까지 급소와 맥점 카운터어택 자리까지 만들면서 그래서 오늘도 요 종목은 이제 상승을 했는데 자 오늘 그 장 전에 자 오늘 오전 9시 30분에 발표를 한다라고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최근에 요거 내가 가진 종목이 왜 오르는지 이유를 알면, 그러니까 모멘텀을 알면 대응을 하기에 한결 뭐 더 좋겠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지금 진양산업이라든지 뭐 안철수, 까뮤엔씨 이런 종목들은 지금 단일화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갔던 종목들이고 시세를 주는 종목들이었고, 자 발표 일정을 체크를 보유를 하고 있더라면 또는 아무튼 발표 일정을 9시 30분이라고 오늘 나왔어요. 다행이죠. 만약에 장 전에 9시 전에 발표를 했더라면 오늘 안철수 관련된 종목은 시작과 함께 급락을 했을 겁니다. 대응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자, 발표일 트레이딩은 괜찮다. 하지만 홀딩하는 것은 굉장히 도박과도 같다. 비교를 해서 한번 볼까요? 비교를 해서 9시 30분에 발표를 한다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9시 30분 이후에 리스크를 좀 회피하고자 매도세가 나온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발표는 한 9시 43분인가요? 42분 그때였죠. 속보 안철수라고 보면 43분에 나와 있네요. 43분. 그래서 실제 이제 당초에 9시 30분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고 요때죠. 9시. 극명하게 이제 엇갈리는 순간입니다. 오세훈 관련된 종목은 점프를 또 뛰고,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조정을 받았어요. 이것도. 이제 좀 어느 정도 기대감 소멸이라든지, 이제 요거는 또 다른 시작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오세훈 관련해서는. 서울 그 시장, 요거 선거일까지. 자, 까뮤 이인씨 같은 경우는 악재인 거죠. 악재.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9시 30분이 발표일이었다. 뉴스에 나온 거는. 그래서 요 자리에서는 트레이딩 가능하다. 까뮤 ENC보다 진양산업이 훨씬 자리가 좋았잖아요. 자, 진양산업이라는 종목은 5일선 위에 있고 달리는 말이었고, 까뮤 ENC는, 그러니까 제가 뭐 요런 자리 뭐 레드불 시그널 나오고 요거는 급소 맥점 뭐 제가 보는 차트의 모든 기준에 성립이 됐었고 까뮤 ENC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생명선을 계속해서 좀 뚫어내질 못하고 있었고 오히려 좀 경계를 해야 되는 시그널도 좀 보였고 그죠? 요 구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장 전에 그러니까 장 중에는 한번 뚫어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9시 30분 이후에 홀딩을 하고 있는 거는 요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유튜브 영상 요 영상이에요. 그래서 싫어요가 좀 평소보다 많아요. 아예 없거나 뭐 많아봤자 하나 두 개인데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 아프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저도 잃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알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입장에서는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정말 진심으로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안 계셨으면 좋겠고
그냥 복귀 차원에서 제가 최근에도 이렇게 강조를 드렸으니까 복귀 차원에서 이렇게 좀 매매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걸 이용해서 매매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발표일 날 트레이딩 가능하다. 시세 좋습니다. 네. 발표 기대감으로 어쨌든 움직여줬어요. 두 종목 모두. 하지만 네. 그 발표일이 이후에는 좀 경계를 하자. 그래서 정말 네, 요거 손실 보신 분들은 안 계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이런 가대 낙폭을 이용해서 수익 보신 분들이 계셨으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까뮤 ENC 제가 일단 자, 진양산업뿐만 아니라 어제 진양폴리, 그러니까 안철수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꾸준히 뭐 포스팅이나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철수는 그 까뮤 ENC라는 종목밖에 언급드리지 않았습니다. 써니전자도 애초에 기술적으로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차트에 대한 또 중요성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좀 역배열인 종목은 안 건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기업적으로 괜찮고, 네. 성장성이 있고, 뭐, 투자할 만한 종목, 그러니까 트레이딩이 아니라 투자,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역배열이고 빠질 때, 뭐, 이렇게 시간, 가격을 분할해서 매매를 해볼 수 있지만, 단기간 좀 수익을 내기 위한 종목을 선정하실 때는, 1차적으로 저는 무조건 역배열에 있는 종목은 거의 안 봐요. 오일선과 생명선이 살아있는 종목만 봅니다. 네. 라고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리잖아요. 사실 늘 관심 종목 설명드리면서 늘 강조를 드리는데, 써니전자는 애초에 볼 종목이 아니잖아요. 생명선, 21선 아래에 있고, 네, 빠지고 있는 추세. 안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애초에 차트가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아마 그러니까 여기서 끝입니다. 끝이고 어제 제가 진양폴리라는 종목을 신규로 언급드렸었죠. 진양폴리. 네, 요거 진양폴리. 그죠? 좀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일단 요거는 그냥 패스할게요. 어제 유튜브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레드불 시그널에 좀 포착이 됐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은 뭐 레드불이 뭐야, 급소 맥점이 뭐야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저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은 이해가 뭐 되실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꼭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유튜브 영상만 보시더라도 오일선이 살아있고, 오일선 위에 이제 이렇게 캔들이 위치하고 있고, 생명선이 밑에 받쳐주고 있고, 이런 종목을 좀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제 제가 뭐 신규로 좀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레드불에 포착이 됐었고, 기본 특강 때 말씀드리는 급소였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시원하게 시대주고, 시간에서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네. 뭐 차트가 좋아서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승일이란 종목도 제가 이틀 전에 언급드렸어요. 요 자리에 언급드리고 오늘 점상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제 함께 말씀드렸던 종목이 뭐가 있었죠? 함께 말씀드렸던 종목. 함께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승일, 태양, 대륙재간이었는데, 그러니까 승일과 태양은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이고, 뭐 태양 같은 경우도 오늘 빠르게 시세가 좋습니다. 물론 이제 뭐 제대로 좀 대응을 하지 않았더라면 뭐 그거는 늘 같아요. 아무리 올라간 종목들이라도 오늘 뭐 한국전자홀딩스도 계속 좀 선긋고 보던 종목인데 오늘 시원하게 시대를 줬지만 누군가는 시원하게 수익을 보고 누군가는 시원하게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주식은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종목. 그래서 아무튼 승일, 태양, 대륙재간까지도 요거는 이제 승일, 태양하고 뭐 그냥 예전에 이제 테마 함께 좀 움직였었던 종목인데 어쨌든 차트가 역시 요것도 괜찮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상당히 이제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제는 제가 유나이티드 제약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그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뭐 언제 언급드렸냐면 레드불 시그널에 막 포착이 이제 돼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말씀드렸죠? 최근에 최근에 요 영상, 요 이제 포스팅 보시면 제가 급소 반사 이익 관련해서 셀마 테라퓨틱스, 요것도 함께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제가 셀마 언급 뭐 최근에 드렸나요? 최근에? 요때 드리고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보세요. 저는 일단 요 자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5일선 말씀드렸을 거예요. 요 종목은 그러니까 요 자리부터는 저는 모릅니다. 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몰라요. 올라갈지 내려갈지 몰라요.
평단이 여유가 있고 밑에서 잡았으면 홀딩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급소도 아니고 맥점도 아니고 5일선 살아있지 않고 그냥 뭐 생명선은 살아있지만 요거 자리가 중요했잖아요. 과거의 저항을 계속 받아왔던 구간을 뚫어줬으면 지켜주고 올라가야죠. 그러면 가장 좋죠. 가장 좋죠. 지금 자리는 요런 자리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추세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계속 적자기도 하고 또 최근 시장 상황이 뭐 계속해서 감사보고서 그러니까 시즌이잖아요. 이거 계속 적자 내고 있고 언제든지 요 종목 말씀드릴 때도 언제든지 상장 폐지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굳이 뭐 이런 차트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홀딩을 하면서 네, 그런 종목은 아니죠. 누가 보더라도. 아무튼 셀마와 함께 유나이티드 제약을 말씀드렸는데 자, 요거는 뭘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 그러니까 갈 종목은 지켜야 돼요. 네, 갈 종목은 계속 사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뭐라고 해야 돼? 급락이라고 검색을 해야 될까요? 여기 뭘 좀 보시면 좋냐면 요 영상을 좀 참고를 하세요. 이럴 때 갑자기 급락한다. 돌파, 상한가, 정적 VR을 앞두고 이런 흐름을 보인다면 조심.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영상으로 뭐 실제로 좀 트레이딩 하면서 녹화 영상을 통해서 실시간 녹화 영상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그런 멘트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뉴스가 나왔는데 얘가 지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고 뉴스가 나왔는데 올라가지 않고 지지부진하면 그거는 끝이에요. 끝. 네. 자, 유나이티드 제약 한번 오늘 볼게요. 유나이티드 제약. 최근에 아마 레드불 시그널에 요때 처음 포착된 자리예요. 그래서 포착이 되고 나서 꾸준히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었고, 자, 기본 특강 수강하신 분들은 요 구간에서 급소 구간이 분명히 보일 거예요. 어디에 선을 긋고 봐야 되는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급소에 조금 들어왔었고 급소로 좀 마감을 하진 못했어요. 요 종목이. 그죠? 급소로 마감을 하진 못했는데 오늘도 레드불 시그널 이후에 좋은 모습이 나왔다가 이게 뉴스가 나오고 자, 뉴스가 나오고 일단은 요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요거 제가 영상으로 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자, 레드불 최근에 수강하신 분입니다. 최근에 기본 특강과 레드불을 수강을 하셨는데 아직 네, 그러니까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걸로 기억합니다. 한 1년 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레드불이 아니라 기본이 중요한 거거든요. 요건 기본이 뭐냐면 자 보시면 레드불이 나와서 예의주시 할 수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오늘 코로나 치료제 동물 시험 효력 확인 뉴스를 보고 매수를 했다는 게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네. 뉴스를 보고 저도 시장가로 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자, 요 뉴스가 언제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뉴스가 언제 나왔는지. 10시 55분에 나왔어요. 10시 55분에. 일단 분봉 차트로 볼게요. 10시 55분이면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요 자리. 자, 요게 이제 시가부터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저점 쭉 끌어올리니까 뭐 괜찮아요. 요때 맞췄는데 뭐 갑자기 쭉 매수가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눌림 이후에 뉴스가 나왔는데 뉴스가 나오면 올라가줘야죠. 그러니까 아마 나오자마자 빠지신 건가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뭐 올라오지도 않았으니까 뭐 손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뉴스가 나왔다라고 해서 좀 들어가면 이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주식이 이래요. 주식이. 네. 잘 나가다가 특히 뉴스 나오기 직전에 매수에 들어왔다가 막상 뉴스 나오고 나서 못 가는 종목 그러면서 흘러내리는 흐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상당히. 그래도 저는 칭찬을 그래도 드리고 싶네요. 5%로 손절을 하셨다라고 하니까 손절 안 했더라면 이거 지금 고점 대비해서 오늘 22% 넘게 빠졌습니다. 요거는 뭐 저도 운이 나빴으면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지만 그러니까 한 가지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뉴스 보고 매수를 하시지 마시고 매수를 하시지 마시고 요게 이제 55분이거든요. 55분. 네. 요 자리를 좀 지키면서 한번 좀 네.
조금 뉴스가 나오고 나서 바로 매수를 하기보다 자리 잡아가는 모습, 저점과 고점을 좀 높여나가는 모습을 좀 확인을 하고, 이렇게 좀 매수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아무튼, 좀 아쉽지만, 네, 그래도 5%라도 손절을 하신 건,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갈 종목이라면 급소, 맥점을 지킵니다. 네, 지켜요. 저는 그렇게 항상 주식을 바라봐요.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실적, 외국인이 계속 사더라도 제 기준에 맞지 않으면, 차트가 제 기준에 맞지 않다면 저는 매매를 안 하거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는 다시 요게 자리를 빠르게 좀 회복을 하지 않는 이상 안 볼 것 같아요. 유나이티드 제약은 아쉽죠. 여기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종목들 가운데서도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차트의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라이브 오늘 상장한 종목입니다. 라이브. 자, 오늘 하한가 기록했어요. 공략할 곳 없잖아요. 기본 특강 수강하신 분들은 그냥 끄덕끄덕 그죠? 하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하면서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기다려야 되는지, 요거, 네. 그러니까, 오늘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리스크, 네. 네. 요것도 결국에 내가 언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언제 그냥 기다려야 되는지, 그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언제 사야 되고, 언제 기다려야 되고, 언제 좀, 매매, 멈춰야 되는지,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라이프, 저도 봤는데,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죠. SK 바이오사이언스. 어제 아예 말씀 안 드렸어요. 제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그리고 요 라인 좀 돌파하면 보자, 그 정도는 말씀드렸었나요? 네. 자, 그리고 오늘 KTH가 KTH가 이런 소식으로 급등을 하면서 쿠팡 관련된 종목이 영향을 받았는데, 자, 제가 동방을 언제 언급을 드렸어요? 동방. 여기에 다 있죠? 동방. 급소, 그러니까 차트가 좋을 때, 저는 꾸준하게 요 자리, 그 다음에 여기를 좀 치고 나가는 모습을 잘 보자라고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네. 5일선 살아있고, 그러니까 급소 맥점이 모르더라도 5일선 살아있고, 생명선 살아있고, 네. 그리고 나서 급등을 했는데, 최근에 제가, 요 자리, 그러니까 생명선을 벗어나고 요 자리부터는 이제 동방 아예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트에 대한 기준이 좀, 있다면,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부를 하면, 그러니까 수익만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저도 손절을 하고, 본절을 하고 하니까, 계속 수익만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이유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잖아요. 공부를 하시면, 그러니까 차트 공부를 하시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어느 정도 좀 지킬 수 있다는 점. 잘 읽는 게 중요해요. 잘 하시는 분들은 계속 승률이 100%가 아니라 계좌 관리를 좀 잘 하시는 분들, 잘 읽는 분들이 아닌가.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지금 18분이나 됐는데, 요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유튜브 영상 찾아보시면 볼 게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 네. 그래서 요거 안 보신 분들은 또 보시고, 저는 늘 강조 드렸습니다. 요것도 한진칼 급락, 제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에디톡스 하한가, 가장 중요한 건 차트입니다. 차트. 거래량, 재료, 수급, 실적 차트보다. 그래서 요 정도 말씀드리고, 이어서 이제 늘 올려드렸던 것처럼 빠르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